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교 수업이 끝나고 온라인 수업 첫 시간인데요. 지난 주에 등교 수업 전에 온라인 수업을 교과서 100쪽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등식의 성질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101쪽에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를 펴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선생님이 다음에 검사를 한번 할 거니까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모두 풀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던데 나중에 선생님 검사했을 때 혼날 테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반드시 같이 풀어주시고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풀이. 본격적으로 우리 이 소단원에서는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법에 대해서 연습하게 됩니다. 예전에 방정식이 뭔지, 그 다음 항등식은 뭔지,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해를 구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법까지는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등식의 성질 외에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방정식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뭘 공부한다? 1차 방정식이 뭔지 알고 풀어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 열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육대회 기념 동영상 제작. 민준이는 여러 개의 체육대회 행사 관련 사진 파일과 60초 분량의 밴드 동아리 특별 공연 영상 파일을 이용하여 180초 분량의 체육대회 기념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 파일 한 개당 재생 시간을 3초로 설정할 때 기념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사진 파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지금 보시면 사진 파일이 몇 개인지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개의 행사 관련 사진 파일이라고 했고요.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고, 그 다음에 60초 분량의 밴드 동아리 특별 공연 영상 파일이 있대요. 이 둘을 합쳐서 몇 초? 180초 분량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진은 한 개당 3초로 설정한다고 했어요. 자, 사진이 한 개면 3초, 두 개면 6초, 한 개면 3초 걸린다. 두 개면 6초, 그 다음 세 개면 당연히 9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모개, 초등학교 같으면 우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중학교에서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개, 몇 개 필요한지 X개라고 하면 일단 3x만큼 시간이 사진을 재생하는데 3x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필요해요? 60초 분량의 밴드 동아리 특별 공연 영상. 자, 이것까지 합치면 이제 전체 180초를 만들겠다. 180초짜리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생각 열기를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봤더니 어떻게 된다? 자, 3x 더하기 60은 180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네모 x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하면 그게 바로 파일의 개수가 되겠죠. 사진 파일의 개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3x랑 60이랑 더해서 18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3x가 뭐가 돼야 됩니까? 120이 돼야 됩니다. 120 더하기 60이 180이잖아요. 자, 그래서 3x는 어떻게? 120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x가 120이 된다라는 걸 예전에 배운 걸 이용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60을 한번 이항해 볼까요? 3x의 양변에 60을 오른쪽으로 항을 옮기면 180에서 60을 뺀 120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80 빼기 60 해서 이렇게 120이 된다. 자, 그러면 3x가 120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것을 나누어도 영한인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3으로 나눠주면 x는 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진의 개수, 필요한 사진의 개수는 40개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활동 1에서 필요한 사진 파일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는가? 이렇게 식을 세워서 구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하나 풀어봤어요. 지금
체육대회 기념 동영상 제작이라는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르는 미지수 x를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보았습니다. 해를 찾아보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1차 방정식이 뭔지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1차 방정식의 뜻을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3x 더하기 60은 180.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설명할게요. 3x 더하기 60은 180.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요 방정식 앞에 1차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1차 방정식에서 우리 1차 방정식의 뜻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1차라고 붙어 있다는 얘기는 차수가 1차네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 식에서 1차라는 말이 언제 씁니까? 어떤 식이 있으면 그 모든 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1일 때, 1차일 때 항의 차수가 1일 때 우리가 그 식을 1차식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어떤 걸까요? 1차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있는 등식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항이 엇갈려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한쪽으로 싹 이항했을 때 자, 그래서 왼쪽으로 모두 이항을 시킵니다. 3x 더하기 60은 180이라는 이 식에서 모두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3x 플러스 60 하고요. 지금 180은 이항에서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80은 0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3x 하고 이 부분은 동류항이라서 마이너스 120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일단 모든 항을 왼쪽으로 보내면 오른쪽은 당연히 0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좌변이에요. 좌변으로 다 옮겼을 때 이 좌변의 식, 이 식이 1차식이면 한마디로 1차식, 좌변은 1차식, 우변은 0. 1차식은 0의 꼴이 되면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의 포인트는 모든 항,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긴 후에 정리했을 때 1차식은 0의 꼴이 나오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미지수가 x면 우리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 만약에 미지수가 a라면 a에 관한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방정식 5x-1은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 왼쪽에 있는 거 좌변, 오른쪽에 있는 게 우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인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우변은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어떻게 한다? 왼쪽으로, 좌변으로 뭐란다? 이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5x 빼기 1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2x가 왼쪽으로 좌변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자, 플러스 3은 또 좌변으로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3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5x와 마이너스 2는 동류항 계산할 수 있죠. 5x 빼기 2x는 3x.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이 두 개가 동류항.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계산해서 정리를 했어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으면 정리가 다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왼쪽으로 다 좌변으로 옮겼을 때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1차식이 맞나요? 그렇죠. 1차식입니다. 왜냐? 가장 높은 차수 문자 하나 곱해져 있는 얘죠. 그래서 1차식은 0의 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5x-1은 2x 플러스 3이라는 이 식은 바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교과서 102쪽에 해당되는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고 푼 후에 답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봤을 때 선생님이 검사했을 때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풀고 채점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3x 더하기 4는 8. 자, 여러분 일단 1차 방정식을 확인할 때 뭐 해야 돼요?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항하면 3x 플러스 4에서 8이 이항돼서 마이너스 8는 0이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수항끼리 동량이 있으니까 4 빼기 8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3x 마이너스 4는 0.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네요. 자, 왼쪽 한번 보세요. 3x 마이너스 4가 1차식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1차 방정식이 맞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2x제곱 빼기 1은 0. 우변이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항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좌변을 확인합니다. 자, 좌변에 보시면 여러분 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차가 몇 차예요? 지금 문자가 두 개 곱해져 있죠. x제곱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2차. 이 항의 차수는 0. 상수항은 0차. 자,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가장 높은 차수는 바로 뭡니까? 2차. 그래서 얘는 지금 2차식이 되고 2번은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3번 3번처럼 왼쪽 좌변이 괄호로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을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괄호를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것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자, 그러면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빼기 5x 플러스 3은 0. 부호 바뀌어서 왔죠, 왼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5x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자, 플러스 4와 플러스 3은 더하기 7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은 뭐가 됩니까? 최고 높은 차수 문자가 곱해진 게 1차 맞죠? 1차식은 0의 꼴입니다. 따라서 3번도 정답.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도 괄호가 있는 걸 먼저 정리해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우변을 일단 3을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계산해줬어요. 자, 그러면 3 더하기 12y.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모두 다 왼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6-y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얘도 2항, 얘도 2항. 자, 부호 바꿔서 2항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오른쪽은 이제 0이 됐으니까 됐고 왼쪽을 확인하는데 계산을 해볼 것도 없이 지금 y제곱이 보입니다. 마이너스 y제곱.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가 얼마예요? 2차가 돼버리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1차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1이랑 3번 이렇게 우리가 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점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1차 방정식이 뭔지 확인하고 1차 방정식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바로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핵심 목표입니다. 1차 방정식이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그런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연습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2쪽에 생각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2쪽에 생각 2번이 있는데 예제 1번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잘 봐주세요. 예제 1번 마이너스 3x 더하기 5는 11 마이너스 5x. 자, 이 1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여기서 지금 좌변, 우변이 다 있는데 실은 우변을 다 좌변으로 옮겨보면 1차 방정식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1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미지수 x를 구해줘야 됩니다. 참이 되는 x값 뭐죠? 그렇죠. 해를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문제의 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1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 구해야 되는 목표는 사실 뭐냐면요. 마지막에 x는 얼마다 라는 이 값을 찾는 게 우리의 오늘 목표예요.
1차 방정식의 목표,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인지, x가 얼마인지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x가 있는 것은 좌변 쪽. 자, 문자, 미지수의 문자가 있는 것은 좌변 쪽. 그 다음에 숫자들이 있는 것은 우변 쪽. 자, 이렇게 분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좌변과 우변에 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왼쪽으로, 미지수가 포함되지 않은 항은,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길 건데,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렇죠. 우리가 항을 옮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항을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1단계. 자, 그래서 이 항을 해서 좌변에는 미지수가 있는 항, 그 다음에 우변에는 상수항이 있도록 이렇게 이항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좌변에는 미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대로 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같은 문자가 있는 미지수가 있는 것끼리 왼쪽으로 얘가 옮겨와야겠죠. 이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상수항 오른쪽에 잘 있는데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얘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써보면 원래 마이너스 3x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던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5x가 왼쪽으로 와야 되니까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올 거고요. 원래 11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플러스 5가 우변으로 와야 되니까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5x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동류항의 덧셈은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을 한 후에 마이너스 3과 5를 더한 후에 x를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2x가 되고요. 11 빼기 5는 6입니다. 자, 이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x가 있는 것끼리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끼리 분리를 하고 좌변 우변에 분리한 상태에서 정리를 했더니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자, 2x는 6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만 남도록. 자, 2x가 x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했죠? 양변을 뭘로 나눈다? 양변을 2로 나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봅니다.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고. 자, 그러면 약분하고 x가 되고요. 좌변. 얘는 약분하고 얼마가 됩니까? 바로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x는 3. 자,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에 참이 되는 x값을 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방정식을 풀라는 것에 해가 되고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x는 3이에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정리를 좀 해볼 내용은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이항을 통해서 이항을 해서 좌변에는 미지수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변에는 상수항들로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보시면 x가 있는 것끼리 당연히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x가 없는 상수항이니까 상수항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간단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마지막에 뭘 이용한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를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과 그 다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교과서 102쪽에 있는 문제 2번을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세요. 풀고 나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었습니까?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여러분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미지수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그 다음에 x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7x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4에서 얘 미지수가 있는 건 얘 왼쪽에 잘 있네, 좌변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상수항이 있어요, 좌변에. 얘를 어디로 옮겨야겠어요? 우변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변으로 옮기면
얘는 원래 좌변에 잘 있었으니까 두고, 자 얘도 원래 상수항 우변에 잘 있었던 거 두고, 플러스 10이 어디로? 우변으로 옮기면서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7x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절대값끼리 더해야 된다. 자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양변의 등식의 성질 몇 번? 4번.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용해서 양변에 뭘로 나눌까요? 7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7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2번에 1번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2번 3 마이너스 4x는 x 플러스 18. 자 여기에서도 지금 x가 있는 항 얘는 그대로 두고 어디? 상수항은 오른쪽 우변으로 보냅니다. 자 우변에 있는 x 더하기 18에서 18은 가만히 두고 뭐가 움직여야 돼요? 요 플러스 x가 좌변으로, x쪽은 좌변으로 이항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x는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요 플러스 x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상수 18은 가만히 있는데 플러스 3이 우변으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자 그럼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 자 아직도 정수에 더 셈 뺄셈이 안 되는 친구 있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되고 x 붙여주면 되죠. 그 다음 18 빼기 3은 15. 자 양변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뭘로 나눌까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해서 x 되고요. 자 15 나누기 5니까 부호가 달라. 자 곱셈 나눗셈은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15 나누기 5 절대값끼리 나누면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번에 해는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간단한 1차 방정식을 지금 푸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한 가지 예제만 더 풀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봐주세요. 교과서에 1차 방정식 2에 괄호하고 x-3. 자 이것은 12 빼기 x와 같다. 이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예제 2번과 예제 1번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괄호가 없었는데 괄호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근데 괄호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괄호를 풀어야겠죠. 자 괄호를 푸는 게 뭐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곱하기 2를 x 빼기 3이라는 식에 지금 곱하란 얘기는 2를 x에도 곱하고 마이너스 3에도 곱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분배 법칙으로 계산해 주면 2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우변은 12 빼기 x가 됩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문제가 되었어요. 자, x 가만히 잘 있으면 되고 마이너스 6은 이항합니다. 자, 오른쪽은 상수항 12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x가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자, 이항해보면 2x 원래 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x가 오니까 플러스 x가 되고요. 12 원래 가만히 잘 있었는데 마이너스 6이 이항하면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하면 2x 더하기 x는 1x, 얘가 1x죠. 2x 더하기 x는 3x가 되고요. 자, 얘는 18. 자, 그러면 우리 양변에 똑같은 수 뭘로 나눌까요? 그렇죠. 3으로 나눠야겠죠. x를 찾으려면. 자, 이 앞에 있는 거 3으로 나누면 약분하고 x가 됩니다. 자, 얘는 약분하고 6이 되겠죠. 따라서 예제 2번의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제 2번이 별거 없죠. 예제 2번과 예제 1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차이점은 괄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메모하겠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1차 방정식을 푸는데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어 정리한다. 자, 이렇게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푼다라는 걸 우리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3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전에 주의 준 게 뭐예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생각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모두 푼 친구만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반드시 풀고 나서 정답이 맞는지 채점해 주세요. 자, 다 풀었나요? 1번. 자, 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괄호를 먼저 풀게요. 3의 x 빼기 5, 3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3x-15는 9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x는 좌변으로, 마이너스 15는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자, 그러면 3x 빼기 x는 9 플러스 15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2x는 24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에 뭘로 나눠요? 그렇죠. 2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x는 얼마? 12. 자, 이렇게 구했고요. 자, 2번. 자, 이번에 마이너스 4 곱하기 x 더하기 5인데 자, 각각의 항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은 2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항이 얘밖에 없는 상태고 상수항만 이항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x는 24, 마이너스 20,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20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마이너스 4x는 44가 되고요. 자, 양면에 뭘로 나눠요? 그냥 4로 나누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약분하고 x는 자, 얘는 부호가 다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11.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1.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얘는 마이너스 2x 적은 상태에서 이 5를 괄호 풀어서 분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5x 마이너스 1은 10. 자, 그러면 여기서 x 있는 건 좌변에 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상수항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5x 먼저 계산할게요. 뭐가 되죠? 그렇죠. 얘는 계산하면 3x가 되고요. 자, 얘는 10이 있었던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이 우변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이고, 여기서 큰 실수를 했네요, 선생님이. 자, 여기 지금 잠시 지우고 선생님이 분배 법칙을 하면서 여기 봐주세요. 5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니까 5x 마이너스 5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정정하고 풀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3x예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5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원래 10이 있었고 플러스 5가 되죠. 자, 그래서 3x는 15가 되고요. 양변에 3으로 나누면 x는 5가 됩니다. 그래서 3번 답은 5. 자,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괄호를 2번이나 풀어야 돼요. 분배 법칙을 2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쭉 하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6. 자, 여기 마이너스 했는데 얘를 곱하니까 더하기 6. 자, 그 다음에 7 곱하기니까 14. 그 다음 7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7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상수항은 이쪽으로 간다. 그 다음 미지수가 있는 것은 좌변으로 간다.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7x가 일로 가면 플러스 7x가 되고요. 자, 14 원래 있었고 플러스 6은 일로 가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7 마이너스 x 14 빼기 8 하니까 얼마가 돼요? 8. 자, 그러면 마이너스 x가 8이니까 x는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 답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답 12고요. 2번 답 마이너스 11, 3번 답 5, 4번 답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나요? 오늘은 우리 1차 방정식의 뜻 공부했고요. 1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1차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있는 항과 상수항으로 구별해서 이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를 봤을 때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고 난 뒤에
우리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1차 방정식을 공부를 잘 해둬야지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3차 방정식 쭉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학은 앞부분에서 못하면 뒷부분에서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걸 선생님이 늘 강조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혹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는 친구들 복습 좀 해가면서 방정식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개수가 소수인 경우, 그 다음 분수인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